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11구역 서명동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1구역 이동희 비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주장들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예,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장했던 부분들이 너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뭐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먼저 11구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구역 조합장 서명동입니다. 현재 우리 11구역은 3,200여 명의 조합원 이주를 13개월 만에 완료하였고 지난 4월 4일 1구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빠르게 이주를 완료한 것에 타 사업장에서도 찾기 힘든 이례적인 성과로 이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이주 협조와 성공적인 사업 진전을 위한 열망의 절실함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 역시 빠른 철거 및 착공 등 올해 중요한 일정을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체화된 시기에 이동희 씨는 조합 업무를 흠집내고 11구역 사업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11구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조합원을 위한 일인지 그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27일 경기통과 인터뷰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조합과 반대되는 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다루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질의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는 11구역의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위해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들 차근차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추진위원회 당시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가칭 추진위회 때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가칭 통합 추진위원장인 서명동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추진위의 승인 후에도 업무의 편리성, 연속성 차원에서 변경하지 않고 위원장 명의 통장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본 통장에 대한 추진위의 기간 입출금 관련 전체 내역을 외부 회의에 감사를 하였으나 지적받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위원회 기간 입출금 관련 전체 회계장부 사용 내역을 광명시청에서 지정한 감사인들이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건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명시청에서 지정한 감사인들이 외부 회계 감사를 하였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회계 감사 검사한 결정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됐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예.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012년 이제 조합 총회 당시에 추진위원장님이었던 조합장님께서 도정법이라고 하죠, 그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조합장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대리인을 내세워 조합장을 맡기고 그 향후에 이제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사항이 여의치 않자 일부 조합원의 동의서를 빼돌려서 총회가 무산됐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4년이나 지연이 됐다라고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조합장 출마를 거부하였고 조합장 하고 싶도 안 했었고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장 출마자가 정보규와 조합 사무장이었던 엄창수가 있었는데 엄창수가 자신의 불리하니 동주자들이 동의서를 철회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창립 총회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동희 씨가 해당 녹취 자료가 있다고 하니 녹취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당시 조합장 출마자였던 엄창수 씨도 조합 추진위 사무장이기 때문에 조합 측이라고 할 수 있으니 서명동에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를 추진위 동의서입니다. 추진위 때 동의한 자들은 이제 본인이 철수하면 철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부를 빼들린 적도 없고, 저는 우리 시에 대관 업무에 필요한 그 시민체육관에서 총회를 했는데, 시민체육관을 어렵게 임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그 전날 저는 이제 내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고생한 보람이 이제 이게 결실이구나 해서 이임사를 준비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2018년 지명 입찰에서 일반 경쟁 입찰로 변경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조합장님이 20개 업체를 서둘러서 지명 입찰로 선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광명 남초 학교 증개축 관련돼서 14, 16구역이 제외되고 11구역만 분담금을 내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학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업체 선정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기적으로 정비 업체 선정하고 합격하고 마무리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2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10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공개 입찰이 있고 지명 경쟁 입찰이 있는데 시공사나 이런 거는 공개 입찰이 가능합니다. 왜? 대림, 대우, 현대 그 회사지만 우리 기반시설 업체, 소규모 업체들은 실적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싼 가격에 맡아가지고 나중에 못한다고 할 때는 이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명 경쟁을 빨리 안 하고 법령이 개정돼서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사업이 큰 문제가 있었겠어. 광명에 우리 11구역뿐이 아니라 전 조합들이 다 같은 그 지명 경쟁 입찰을 택했는데, 그 당시 우리 모든 정비사업 조합들은 부실업체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자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형태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고, 우리 11구역 조합도 협력업체 선정 진행을 위하여 2017년 12월 29일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8년 1월 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월 9일 입찰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견적서를 개봉하여 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하여 2018년 1월 22일 대위원회에 상정하여 총회에 상정한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정기총회에서 분야별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여 10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동희 씨가 주장한 내용은 모든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업체 수도 정보가 잘못됐고 오히려 학교 분담금 내는 부분과는 업체 선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그죠? 절대 아니고 이동희 씨 나름대로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조합장님 아드님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기로는 정비업체 자회사 그리고 법무법인 자회사의 본인이 역할을 해서 비리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성숙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해서 나가서 한 지가 한 18년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손자죠, 저한테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었었죠. 그래서 참치집에 가서 배워가지고 한번 광명에다 개업을 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배웠는데 이동희 씨가 비약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회사 바지 사장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사촌 동생이 전기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등기 임원으로 또 가 있었다.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라는 법무법인인데 여기 세무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공고를 내서 나라장한테 내서 했을 때는 그 회사에 다니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것은 깨끗이 해결됐고, 그러나 이제 가 아무렇게나 온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남초등학교 증개축 비용 절감 용역사인 이는
뜬금없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4월 17일 실시된 2022년 정기총회 5안건 광명남 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입찰 진행 및 대의원 의뢰 건을 상정하였고 총회 의결을 받아 이사회 및 제13차 대의원회에 제14차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남 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양태에서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관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일반 경쟁 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입찰자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의거 관련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과 계약을 조합 집행부에서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제15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입찰에 참여한 와 입찰 시 보수 내역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시 제시한 보수 내역은 착수금이 없이 절감 금액의 30%였으나 현재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착수금 없이 절감된 금액은 28%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정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된 것이 없어서 조합에서는 인원도 요역비를 지출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문제가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6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감사원에서 이제 나오는 그 결과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요. 네.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상계동입니다. 본관, 체육관, 별관 네네. 해서 이거를 교육지원청 얘기를 안 들으면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그려서 설계사가 뽑은 게 300억 정도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왜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운영 공부하는데 16구역이 2분의 1이 다니고 14구역이 전체가 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담을 안 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짓는 우리 11구역만 몰빵을 하느냐 여기에 제가 불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했고 광명에서 여러 군데가 그 학교 문제로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불공정해서 교육위원회나 또 통해서 감사원이나 청와대 민원 청구 수도 없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이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 실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드님과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죠. 그 14구역, 16구역이 제외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라이브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도 14, 16구역이 제외된 부분은 사실 납득이 좀 안 되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14, 16구역에 사는 분은 무임승차하고 우리 11구역만 내 돈을 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14, 16구역이 모두 다 입주를 해서 현실적으로는 14, 16구역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 얘기로는 상계동을 다 할 수는 없고 1개동만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교육청, 지원청, 교육청 예산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6월달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도 시끄러서 아주 덮고 싶습니다. 지쳤어요. 참,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도 납득이 전혀 되진 않네요. 어쨌든. 잘못됐어요. 네. 권익위원회 가서도 불공정거래 한 거 아니냐. 이게 왜 우리가 혼자 몰빵을 해야 되냐고 엄청 항의하고 따져도 공무원의 자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조합장의 무능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뭐 33평 정도가 한 4억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비에 대한 그 이사 비용이 금리가 너무 세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본인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분담금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분담금은 마감제 협상이 끝나서 시공단가가 나와야 네네. 자기 자산하고 평가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자기가 인기 영합주의로 30몇 평이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예요. 마감제 협상할 때 우리 조합원이 3,000명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같이 협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공사인 현대 측하고 해야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제 요즘 CM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라도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할 것이고 금리 관련 문제는 우리가 2월 달에 이주한다고 할 적에 많은 금융사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출을 써달라고. 그런데 그때 통대위에서 우리를 해임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무실을 쟁탈하고 막 난리 쳤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보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안산 법원에서 업무를 중지해라. 그리고 임시조합장을 내려보냅니다. 박준희 변호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임시조합 하는데 그럼 새로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보니까 의결기구가 없어요. 네. 자, 이사 다 잘랐어요? 감사 잘랐어요? 조합장 잘랐어요? 그럼 누구 나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조합은 그때 남은 게 120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 대의원에 붙여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 5명이랑 해서 이제 새로 끌고 나갈 집행부를 8월 2일 날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추대를 받아가지고 2,200명의 투표한 사람 중에서 제가 1,730표를 받고 이동희 씨가 300여 표를 받고 그리고 또 비통대에서 낳는 사람이 한 111표가 받았어요. 이래서 다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6개월을 쉬고 나니까 2.2%짜리 금리가 5.6%로 뛰어요. 2주를 내보내야 되니까 네네네. 2주를 안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그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우리가 내보내다 보니까 엄청난 고금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내볼 수가 없었으니까 2주를 내보냈어요. 한 달에 이자가 2, 30억씩 나갑니다.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김지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이동희가 한다면 지금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죠. 만약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우리한테는 참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걸 이대로 가다가는 분담금이 5억, 6억씩 나올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그 건설업계로 봐서는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올라갔으나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감제 협상도 안 해봤고 시공단가 포함도 안 해봤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분담금 관련된 부분은 아직 최종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 일단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지금 뭐 임금이나 그 자재가 많이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상승은 하겠죠. 예,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뭐 시장 원리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높은 이유를 이 부분은 현대 쪽하고 다른 쪽의 또 재개발 현장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고금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사님들하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뵙고요. 항의 방문도 했고 이제 도저히 뭐 해도 놓고 해도 은행 측에서 받아주질 않으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한남 상구역이라고 있는데 상구역이 우리와 똑같이 시공사가 현대,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거기는 싸게 있어요. 서울의 제기동에 또 거기도 우리보다 싸게 있어요. 똑같이 우리은행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맞춰달라. 그러니까 은행 답변은 그때마다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갈 때 금리에 적용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에 민사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1차 심의를 받았고요. 5월 13일 날 2차 심의에 제가 참석을 추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수의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금리는 이제 인하하는 노력을 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은행에다가 우리 전 조합원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해달라고. 이동희 씨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여기가 금리가 제일 낮아서 우리은행을 선택을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무슨 은행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봉원 봉투에다 자기 그 얼마치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의원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5%는 해가지고 최고 저금리 된 분이 1번, 2번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은행이
1번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타은행보다 제일 싸니까. 예, 금리가 제일 낮았다. 예, 예. 선정 기준이 그랬다. 예. 뭐 우리은행한테 뭐 껌 하나 받아먹은 거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공사가 시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조합원들이 더 이상 그죠?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네, 부탁드립니다. 항시 늘 노심투사 걱정이 많으신 조합원님들에게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포트에서 2024년 4월 27일 인터뷰한 자층 상끝 대책위원회 이동희 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씨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합의 대의원이 당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제안서와 지명원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동희 조합원은 조합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선임되었고 2022년 8월 2일자 실시한 임시총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뒤 불법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발의해야 했던 자층 통합대책위원회 김지훈과 세력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또다시 조합 임원 해임 발의를 진행하며 조합 흔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불법 해임 총회 주도자 김지훈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 조합은 집행부 공석 사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으로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 손실을 초래하여 조합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층 통합대책위원회 장본인과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층 상끝 대책위원회 대표 이동희 조합원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연된 묘인 중 하나는 이동희 씨가 사무실을 지원해준 자층 통합대책위원회 불법 해임 총회 2022년 2월 14일을 무력으로 조합 사무실을 서류를 찬탈하고 서문서를 위조한 세력이 아닙니까? 해당 주동자, 가담자, 용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 18개월 진행되었고 최종 검찰 수사 결과 아래와 같이 13명이 불구속 공판이 결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희 씨는 불법 해임 총회를 개최한 통합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불법 총회 한 달 전인 2022년 1월 임대 계약하고 범죄자들에게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그 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에 어떻게 반론하실 건가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조합원을 위한 대의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당 증거 자료는 조합 사무실에 확인 가능하며 인터뷰 과정에서 전단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11구역 사업이 순항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조합 자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동희 씨가 주장한 내용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이동희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했고, 오늘 이제 서명동 조합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의 뭐 취지는 누구 한쪽 편을 들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억울한 부분은 서로 없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다 지금 뭐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될 텐데, 조합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동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사실관계는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서로 억울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